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동우여고 2학년 2학기 기말 수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서 성적을 향상시켜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정적분 값을 계산하라. 자, 그냥 마구 계산하라 이런 값이 나온 걸까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런 이론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자,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이론은 뭐가 있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제 처리해 가는데 이 fx라는 것이 y축 대칭입니까? 아니면 원점 대칭입니까?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가 2배의 0부터 a까지 fx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0 이렇게 되기도 하죠.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이쪽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죠? 자, 이 부분에 이제 홀수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인 부분들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 돼서 이 부분은 0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자, 원점 대칭이라는 형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2배의 0부터 2까지 4dx 이런 형태로 이제 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겠습니다. 자, 4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0부터 2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8에서 이제 1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16. 자, 첫 번째부터 그냥 단순 산수가 아니라 우리가 배운 어떤 이론들을 조금 이렇게 적용해가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네요.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야, 이거는 이제 연속이고 또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분도 가능하죠. 연속 미분 가능 이런 형태의 함수가 1번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2번은 절대값이 되어 있는데 x 세제곱 0보다 크게 되면 x 세제곱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점선 그리고 0보다 작으면 또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가겠죠. 됐습니까? 자, 이건 당연히 연속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이제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되죠? 3x 제곱이라는 형태에서 이 접선이 기울기 모양 형태가 되는 거라서 이쪽은 또 뭐가 되죠? 미분 가능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게 됐고요. 자, 세 번째는요. x가 0보다 클 때 1인 거 알겠고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0에서는 정의 되어 있나요? 오호, 이거는 이제 아예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이니까 미분 가능성은 뭐 조사할 필요도 아예 없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4번 문제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3x,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x값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 처리되는 거예요. 0보다 작으면? 자,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 자체가 0보다 작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됐습니까?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뾰족한 점들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걸 이제 첨점이라고 하고, 그래서 x는 0에서 연속, 그 다음에 미분 뭐가 되죠? 불가능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의 답은 4번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원래는 이제 정의 형태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야 되는데 와, 이렇게 이제 일일이 5문제들은 뭐 다 이렇게 조사한다는 것은 시간 관계상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우리는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자, 5번 문제 풀이 0 부분 보게 되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요? 0보다 작으면 2x니까 2x 플러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고 0보다 크게 되면 이 참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 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연속인 거는 이제 알겠고요. 그럼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미분을 하면 되죠. 이렇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2 이렇게 미분해서 x에다 0 집어넣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렇게 되니까 미분 가능 이런 형태로 판단을 해가는 게 조금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킹되는 거.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도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미분해서 3x 제곱 미분해서 마이너스 3x 제곱 해서 0 집어넣을 때 결과가 같아지는 이런 형태로 판단해 가는 것이 자, 실전 문제에서 대처해서 풀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상당히 복잡한 식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h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h를 이렇게 써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인테그랄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 fx를 적분했다 라지 fx 이렇게 생각해놓고 이곳에다가 이제 함수식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정적분이니까
라지 F1 플러스 H 빼기 라지 F1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0분의 0꼴 모양이 되게 하면서 바로 뭐가 되죠? 미분계수 정의 형태가 되는 거죠. 모양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 이제 라지 fx를 다시 이제 적분하게 되면은 f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 와, 그러면 이제 그냥 f1 구하는 건가요? 이런 일이.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 형식 판단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f1 그냥 가볍게 1 집어넣는 거니까 5 마이너스 6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결과가 10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를 이항시켜서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11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이제 문제의 형태 파악, 자, 이 부분 나와 있는 이 부분 이걸 이제 이런 형태로 바꿔가는 이 과정이 이제 수월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과정부터가 이제 처리가 잘 된 건데, 자, 이 과정 이거는 이제 출제 빈도가 이제 매우 높은 형태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학습을 좀 확실하게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4번 이어집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이런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 알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2로 접근해 갈 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f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2를 테이블 해주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문제 형식 분차 부분도 0이 되어서 0분의 0꼴 해야 이렇게 이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모양이 되가는 거죠. 자, 그렇다는 여기는 F1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3 이렇게 돼서 그래 이제 0분의 0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 x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문제 형태하고 관련했으니까. 그래서 4분의 1은 이제 이렇게 미리 좀 나와야 되겠고요. 리미트 이제 x 값이 2로 접근해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f1 이런 모양이 된 거죠. 자, 요 부분이 이제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도함수 형태의 정의가 되죠. f 프라임 이런 모양이 되가는데 이 결과가 1이다 돼 있으니까, 자, 우리가 또 이곳에서 f 프라임 2라는 것은 여기 f1이라는 f2였네요. 이라는 것이 4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이제 f2하고 f 프라임 2를 구해달라. 그럼 위에서 구한 3하고 밑에서 구한 4하고 이 두 개의 결과를 더하기 해서 얼마? 7을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함수 정의 중간고사 때부터 이렇게 많이 나온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중간에 이렇게 일이라고 쓰면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나중에 발견할 수 있다 다행이죠.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이 정보 정확하게 얻어내는 과정, 자, 좀 잘 살펴서 이 정도 문제쯤은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갖춰야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다음은 x가 0보다 클 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원래 부등식 증명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인데, 자, 그래서 이제 증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주어진 식을 fx라고 놓고, 자, 미분 과정을 거쳤네요. 자, 미분한 걸 해야 되겠습니다. 12x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또 어떻게 되면 2, 3은 6이죠. 6x 마이너스 6 처리되니까 6 공통에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그럼 1, 2에 1, 1 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6 공통 튀어나가고 그럼 뭐가 되죠? 이 부분에 x 마이너스 1에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 부분이 바로 어디에 되겠습니까? 가에 해당하군요. 가를 이제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fx는 0을 만족시키는 좌표는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좀 당연히 이건 1이 돼야 되겠죠. 박스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0보다 클 때 증가 감소를 표로 나타내주면 하면서 이제 생략했다. 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그래프 기억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 이렇게 돼 있는데, 자, 3차 함수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이야기는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로 fx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이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이 좌표가 1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어떻게 되죠? x가 이제 0보다 큰 이쪽 오른쪽 부분의 그래프만 좀 관심이 있겠다 이런 뜻이 되어 있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때 fx의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갔습니까? 1에서 갔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때 최소값은 결국 당연히 f2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식 가서 2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이 다 부분 구하려면 이게 이제 f1에 해당하는데 1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6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나요?
소거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1 되죠. 자, 그럼 최소값이 또 다시 1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0보다 큰 곳에서 fx는 당연히 가장 작은 값이 1이었으니까 0보다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가에 들어갈 식을 gx라고 해주면 gx라는 값은 우리가 x-1 이렇게 치는 거였고, 다에 들어갈 상수를 각각 a, b라고 해주면 이 부분은 각각 1이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a-g, b다 이런 얘기는 1-g, 1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아, 주어진 식에 또 1을 대입해 주니까 이 결과가 0이 되죠. 자, 그러면 결과는 얼마? 1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자연스러운 풀이 과정의 일부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등식 증명, 그래프를 이용해서 증명해야 되니까 미분하는 과정,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 이제 가라고 체킹되어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증감표 형태로 이제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된다는 얘기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그려지겠고, 극과 좌표 메모했고 0보다 큰 쪽이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그래프 기억 나오고, 그렇다면 그곳에서 제일 작은 값,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였으니까 됐습니까? 전체 식이 당연히 0보다 크다. 주어진 범위에서 이런 것 통해서 이제 증명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증명 절차니까, 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론 정리도 하고 배운 이론들도 점검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4차로 복잡하게 주어져 있네요. 관계가 성립한답니다. P가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꾸는 시각은 A고 이때의 가속도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 방향 바꾸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이제 속도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시간에 따른 X의 변화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속도가 될 텐데, 자, 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t 세제곱 3 해주니까 4t 제곱, 그 다음에는 2 곱하기서 플러스 5t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됐습니다. 그럼 뭐 인수분해를 좀 열심히 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2. 자, 6이니까 1이 되죠. 1 해주니까 마이너스 3 되겠고, 마이너스 3은 플러스 2 플러스 2도 처리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인수분해가 이 부분이 또 t-1, 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에 부분이 이제 t-니까 이거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럼 속도 그래프 자체가 이제 중근에다가 큰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차 함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속도 그래프 자체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쭉 됐습니까? 1일 때 하고 2일 때 여기 중근 갖는 모양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자, 속도, 이게 지금 이제 어찌 생각하면 이제 1에서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것 같은데, 자, 계속 음수였다가 여전히 음수죠. 자, 진행 방향 어디서 바꾸겠습니까? 2에서 바꾼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P가 처음으로 바꾸는 그 A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2초가 되는 거죠. 이때의 가속도를 갈라. 가속도를 또 알아내면 이제 시간에 따른 또 속도의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자, 시각이 2였으니까 t에다가 2를 또 대입하면은 4, 3, 12에다가 16에 플러스 5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플러스 1이 나오는 건가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 1 구했죠? 시간 2 구했죠? 그럼 이제 그걸 합해서 최종 결과 이제 3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살짝 좀 함정처럼 돼 있으니까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실수할 부분이 좀 보이니까 좀 집중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속도에 대한 거 미분을 좀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미분했을 때,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이제 뒤에까지 이제 좀 잘 마무리 안 하고 어떻게 되면 1이라고 좀 착각하기 쉬운데 뒤에 것까지 인수분해 잘 해보게 되면, 자, 이런 한 형태의 근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모양에 의해서 자,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는 부분은 2초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1초가 아니니까 이 부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면 그 다음 산수 과정도 계속 미스가 나는 거니까, 자,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속도 그래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0에서 8까지 운동 방향을 2번 바꿨다. 운동 방향이 0초부터 2에는 0이 플러스가 돼 있고,
2초부터 4초까지는 마이너스 돼 있고 그 다음부터 플러스 돼 있으니까 2초, 4초 진행 방향을 2번 바꾼 거 맞습니다. 자, 5초부터 6초 사이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5초부터 6초 사이에는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2라는 속도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속도가 일정한 거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속도가 없죠. 가속도가. 자, 0에서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 0에서부터 4까지, 0부터 2까지. 그러면 위에 이 넓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가로 길이 2에다가 세로 길이 2는 4에다가 삼각형이니까 넓이 2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2초부터 4초까지 해서 또 똑같이 2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합쳐야 되니까 움직인 거리는 4가 되겠다. 됐습니다. 참, 그 다음엔요, 3일대의 위치. 3일대의 위치를 하니까 여기 2라는 부분을 또 쪼개서 이제 1, 1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2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갔다가 1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현재 현재 위치를 좀 파악한다면 위치가 1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이제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해석하는 문제가 제일 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시기면 곡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직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좀 쉬운 것 같습니다. 0부터 8까지 방향 2번 바꿨다. 2초, 4초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게 시각이 촌지 분인지 모르는군요. 그냥 2, 4라고 해야 되겠네요. 2일 때 4일 때 2일 때 4일 때 이 부분에서 바꾼다. 알았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은 속도가 일정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일정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속도가 0이다 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일정, 이건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 되겠습니다. 가속도가 0 됐습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 된다 뜻이니까 잘못됐다는 내용. 나머지는 뭐 움직인 거리하고 위치. 자, 위치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플러스 2 갔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줄어들어서 현재 위치가 1이다. 이런 부분들 조금만 신경 쓰면 풀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복습 조금씩만 해주면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이 파트 부분에 인테그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fx가 완성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정적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적분하게 되면 그 결과가 값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값을 이제 문자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4분의 1까지 포함해서 a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a 이렇게 이제 식 모양이 좀 되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0부터 2까지 주어진 식은 이제 t로 바꿔서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되게 되면 그 결과, 자, 전체를 a라고 했으니까 4를 또 곱하기 해서 이건 4a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여기 개수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신경 쓰이게는 좀 만들어 놨겠네요. 자,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 나누게 해주니까 3t 제곱에 at 이렇게 처리되겠고, 적분 구간 0이 표시해서 계산하게 되면 대입하니까 8되고 4, 3, 12에다가 2a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이 결과가 4a다 되겠죠. 자,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가 얻어지네요.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식이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자, 이때 이제 극대극소로 하려면 이제 3차 미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를 열심히 미분하게 되면 이 3은 6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 공통의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자, 이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근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마이너스, 즉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1에서 그 값을 갖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자, 3차식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a가 되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대입하게 되면 2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되겠고,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극대극소를 이제 더하기 극대 값하고 더하기 극소값 뭐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두 값을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2a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a 값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최종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두 가지 이론을 좀 살짝 결합시킨 그런 문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렇게 뒤쪽에 이제 정적분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것도 실제 빈도가 높은 모양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때 이제 a 값 구해서 이제 fx가 어떻게 되느냐, 이 fx를 완성하라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또 기초적인 극대극소값 구해가는 뭐 그런 기초적인 이론 두 개를 결합시킨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 A 값 구해가는 게 사실은 주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간 이 부분이 문제 풀어간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3참수 이렇게 극각 갖는 좌표에서 플러스 이 부분이 이제 증가, 마이너스 부분이 감소, 그 다음에 다시 증가 이렇게 돼서 이제 그래프 구형 그려가는 이런 모양, 이 틀은 좀 잘 아시고 있는 거죠. 자, 3참수 정도, 예, 이 정도라면 뭐 우리 또 충분히 학습해서 또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8번 마무리합니다. 9번 시작합니다. 합 인테그랄의 절대값이군요. 계산 결과 16대 했을 때 A값은 어떻게 되냐? A값은 2보다 크다. 자, 주어진 함수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게 되게 되면 0하고 2에서 근 갖는 그런 함수인 것 같습니다. 맞죠? 4x-2x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2x 공통으로 나가야 되면 2-x 되는 거니까. 자, 맞습니다. 자, 근데 2보다 큰 값 A 같아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절대값이니까 이게 이제 꺾어져 올라가서 이 위쪽 넓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에 이제 넓이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결과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 16이 돼야 되겠다. 이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 4x-2x 제곱 이 부분 좀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바뀌니까 2부터 a까지 이렇게 돼서 또 4x-2x 제곱 이렇게 해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근 갖는 형태니까 최고차 계수 2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렇게 해주고 6분의 근 2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절대값이 어디로 사라졌죠? 절대값 이 부분 이제 음수를 풀리는 거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2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까? 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아하, 이게 또 3분의 2x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네요. 2x 제곱 되겠고 이제부터 2부터 a까지 이런 형태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계산 결과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죠? 16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이제부터 산수를 좀 무지무지 열심히 좀 잘해야 되는 형태 같습니다. 중간에 이것도 약분하니까 여기는 이제 3분의 8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대입을 해주니까 3분의 2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여기까지는 좋고 빼기 대입을 해주니까 3분의 이게 또 뭡니까 이게 와 이게 8에다가 16이 되는데요. 그 다음 빼기 여기는 더기가 되겠고 여기는 4에 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1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산을 좀 하죠. 3분의 2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은 있더라고 치더라도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8 되겠고 요거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의 세배를 좀 할까요? 세배를 해서 좀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2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마이너스 8 3, 6, 18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또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이 나누기에서 이제 4에 9가 되니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4에 3, 6, 18 38이 24네요. 오, 야 이거 약분이 안 돼서 잠깐 또 살펴봤더니 뭐 오늘 뭐 산수 왜 이러죠? 자, 38이 24에다가 12에 4 그러면 16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또 인수분해를 또 해야 되는데 1, 마이너스 3,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돼야 되겠죠. 오호. 2가 8 안 되는 거고 그럼 4쯤 해야 되나요? 1 그러면은 4 해주면은 1 되겠고 4 가고 4 내려오고 4, 4, 16 하니까 되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A값을 드디어 얻어냈군요. A값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 이런 형태. 마지막 산수 과정에서 집중력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는데 좀 큰일 나는데 자, 문제의 형태를 보게 되니까 절대값에 있어서 그래프 모양 살펴서 어디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과정이 첫 번째로 필요해서 첫 번째 이런 식이 좀 나와야 되겠고요. 이게 절대값 여기서부터 이제 조짐이 좀 이상했군요. 자, 절대값 처리해서 써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풀이된 식.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항상 느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빨리 잘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부터는 이 나온 식을 열심히 산수하면 되는데 이게 16-8 이 부분을 6이라고 잠시 썼습니까? 큰일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과정 거쳐서 A값 4를 구해가는 과정. 자, 정확하게 좀 복습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이제 계산 과정이 조금 길어지는 거니까 집중력을 저같이 하면 안 됩니다. 자, 집중을 높여서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함수 fx가 마이너스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ab값과 극대값까지 다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차가 의미이고 극값을 갖는 그래프라면 당연히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중요한 정보가 제공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2 해준 결과가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f 프라임 마이너스 2 극각하는 좌표니까 0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충분히 관계식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f-2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어낼까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 플러스 16이 되겠고 플러스 4a에다가 마이너스 24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결과가 얻어지네요. 자, 그러면 4a 플러스 b라는 곳에서 이제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자, 그럼 차이가 얼마가 됩니까? 자, 이곳에서 이제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나요? 자, 된 것 같고 그 다음은요 주어진 식 미분한식 좀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f 프라임 x 미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곳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 처리를 하게 되니까 46 마이너스 2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이 결과가 0이 된다. 알겠습니다. 4a는 마이너스 12에서 a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b 값은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벌써 a 값, b 값 두 개를 다 얻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값 나왔으니까 이제 f 프라임 x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 식을 좀 다시 쓰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ax였나요? a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x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6 공통 튀어나가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극각하는 좌표가 1이었군요. 자, 극대각하는 좌표가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극대값을 알아보려면 주어진 함수식에다 2를 대입해 줘야 되는데 f2를 구해달라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f2를 구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2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12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10 이렇게 된 건가요? 자, 근데 b 값이 10이니까 됐는데 그러면 여기가 또 마이너스 4이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7 이런 형태가 됩니까? 오, 숫자가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a, b, m을 구해달라. a는 마이너스 3, b는 10에다가 이게 지금 17 나온 겁니까? 이렇게 됐군요. 이걸 곱하기 해주면 3, 7이 21이니까 마이너스 51에다가 곱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51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숫자도 엄청 커지는데요. 마이너스 510 이렇게 되는 문제. 자, 이거는 뭐 이론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3차 함수 열심히 풀어서 최고차가 의미니까 이렇게 극값을 다 갖는다고 했으니까 극소, 극대 이렇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는 그래프 개형 이것만 이해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극소값을 갖는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하는 정보, 그래서 미지수를 찾아서 또 극대값을 구해달라 그런 거니까 뭐 연산하는 부분들만 집중력을 높여서 처리하게 되면 자, 무난히 풀이 또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도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네요.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와, 도함수 그래프가 하나, 둘, 1차, 2차, 4차 함수 도함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원래 차수는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 경우 좀 밑에다 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플러스란 얘기는 그래프가 증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는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되겠고, 그 다음 플러스 증가해서 여기까지 증가를 슉 해 가는데 감소로 바뀌는 줄 알았더니 그냥 여전히 증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좌표 표시를 좀 해서 fx 그래프의 모양을 대략 좀 짐작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이제 완성됐으니까 이제 보기 좀 볼까요?
닫힌 구간 0, 5에서 증가한다. 0부터 5까지, 0부터 5까지 살펴보게 되면 그래프 f 프라임 x 값이 계속 플러스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증가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이렇게 됐을 때 극각가는 좌표 살펴봤듯이 극각가는 좌표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2개가 되겠죠? 2개가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 극소값이 0이다. 극소값이 0이다는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요. 오호. 극소값이요? 극소값 여기가 x축이 있어야 되는. 큰일 났습니다. 중간에 이것도 뭡니까? 극소값이 0이다.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극소값이 이곳이 0일 때 부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냐. 지금 구간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부분에서는 이 극소값 부분이 제일 작은 부분이죠. 제일 작은 부분이 0이 되는 거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에서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닫힌 구간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갈 때, 닫힌 구간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가게 되면, 자, 이 사이에서는 최대값이 항상 존재하겠죠. 중간에 뭐 그래프가 뭐 끊겨 있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이런 구간이 열린 구간 이렇게 되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죠. 자, 그렇다면 얘기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틀린 내용이 되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바른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해석하는 부분들이 뭐 이렇게 대단히 많이 어려운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이 fx 자체 플러스 파트 부분이니까 증가를 해야 되겠고, 마이너스 부분이니까 감소를 해야 되겠고, 플러스 부분이니까 증가를 하고 감소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다시 증가해가는 뭐 이런 걸 뭐 조금 더 공부하면 이제 변곡점 이런 거 공부하겠죠.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는 이 fx 그래프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풀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그러니까 fx하고 f 프라임 x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습을 좀 정확히 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여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에서 적분에 관한 이런 문제. 특히 이제 역함수를 구하기가 좀 불편한 상황에서 역함수를 넓이 구해달라.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거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A서부터 B까지 fx, dx. 그 다음, 자, 요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함수값, 또 관련되어 있는 함수값.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gx는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러한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bfb-afa 이렇게 되는 이런 이론 공부가 되어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지금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f1이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f2가 8 더하기 돼서 9가 되죠. 자, 그래서 문제 적용해 보면 1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자, 대입한 결과가 2하고 9였죠. 이때 이제 gx, dx. 이런 모양 형태하고 연관성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계산 결과가 2, 9, 18. 그 다음에 1은 2,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함수를 아니까 우리가 이제 2부터 9까지 gx, dx 이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16 빼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자, 이렇게 이제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제 산수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함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x 세제곱 더하기 1 dx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와우, 4분의 1 x 4제곱이요 더하기 x 처리해서 범위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이제 산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이 좀 복잡해져 가는군요. 자, 이것에다가 2를 대입해 주니까 16에 4 플러스 2가 되겠고, 빼기, 자, 이게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1 또 1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6, 이제 5, 16 마이너스 5 더하기, 그럼 4분의 1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럼 11 더하기 4분의 1이요? 그러면 4분의 44에 45가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분의 45 이렇게 답을 구해가는, 자, 이런 문제 형태인데, 자, 이론 틀이 안 돼 있다면 이 문제는 좀 상당히 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g라는 이 부분 이제, 자, 역함수를 막 집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구해 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루트 나오는 이상한 식 형태를 적분하려고 하면 잘 안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습니다. 역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이론 공부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싸움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자, 이 부분 적분 가능한 부분, 이쪽은 이제 뭐 연산 가능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학습 좀 정확하게 잘 해서 풀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너무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역함수 관련해서 이쪽 넓이적분과 관련해서 역함수 관련한 시험 문제 유형은 딱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구한 거하고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기 딱 두 가지니까 학습을 좀 반드시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강조 드리는 거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좀 잘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gx 그래프 직선이 딱 조져 있고 fx가 좀 3참수가 되는데 와, 요게 이제 접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3참수 그래프 뭐 최고차가 양이니까 뭐 대략 이렇게 그려놓고 기울기가 음이니까 이렇게 뭐 접하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 이쪽에도 접할 수 있고 뭐 두 군데가 이렇게 딱 되는데 이제 k 값은 양수가 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이쪽 넓이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쪽 넓이를 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접선의 길기가 마이너스이다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f 프라임 x 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5 이 결과가 마이너스이다. 처리해주니까 3x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항시키니까 3을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x 값이 1하고 x 값이 또는 또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이렇게 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함수 값을 알아야 되니까 1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4가 되나요?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선을 지나겠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y는 이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데 x에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더하기 k 값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게 되면 k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고 자, 이런 것은 또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플러스 k는 이꼴 4 이렇게 되는가 k 값은 2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면 k 값이 양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림 모양으로 보게 되게 되면 아까 위에 그린 것들 중에서 이 형태가 되겠죠? 여기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4 이런 형태로 해서 교점 찾아서 이제 이런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굳이 넣으면 지금 k 값이 2가 되어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식이었고 뭐 함수식은 뭐 이미 문제 나와 있는 대로 함수식 주어진 거고요. fx 이렇게 돼서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교점 찾고 그다음 넓이 구하고 해야 되는데 역시 이 부분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갔다 해서 좌표 찾고 좌표 찾는 거 좀 조금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5x는 이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x좌표에다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좀 제가 좀 빨리 찾아도 이제 2, 이렇게 좀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직선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였고 빼기 곡선이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거 dx 이렇게 해서 해야 이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모양인데 시간 좀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또 이론 학습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이 문제 풀이에 또 관여가 되겠는데 그럼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좌표 여기 좌표가 t 이렇게 됐을 때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이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좌표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된다는 이 학습이 좀 돼 있으면 매우 좀 편리하고요. 그 다음 또 뭘 해야 되죠? 3차 함수하고 이렇게 해서 둘러싸여서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12분의 a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되는 이런 이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또 어떻게 좀 학습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문제 풀이 속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이론들을 저는 좀 적용해서 풀이를 좀 한번 좀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이 잘 안 되신 그런 분들은 지금 위에 중간에 이렇게 살짝 소개하고 살짝 소개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좀 진행하셔도 이렇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보게 되게 되면 다시 위에 함수를 보게 되면 함수 자체가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xt 값 자체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좌표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a분의 b 이걸 이제 적용하게 되게 되면 자, 일단 2 b 값이 없으니까 이게 0이 되죠. 빼기 0. 그래서 이 값이 2가 됩니다. 이 좌표가 2. 아까 저 확인한 이 좌표가 됐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이제 이런 산수를 해야 되는데 이 산수 부분은
이제 볼까요? 12분의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뭐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다 끝났고요. 그럼 좌표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는 좌표가 2였고 하나는 마이너스 1 됐으니까 차이가 3이 되거든요. 3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3 하나 약분되니까 4분의 27 해서 계산해주면 계산 결과 끝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분의 27을 구해야 그나마 실험 장소에서 좀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은근히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그런 스타일인데 중간에 좀 편리하게 풀이하는 그런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좀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 부분들 자,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복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처음 듣는 내용이라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마칩니다. 14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참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fx의 절대값을 했는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데 자, 그리고 나서 이 k가 서로 다른 세의 실근을 가지려면 k 값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자, 그래프 개형을 좀 이용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개형 구하기 위해서 좀 미분하고요. 4x 세제곱 4 공통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6 12가 되나요? 그러면 10이니까 3x 처리가 되겠고 플러스 8이니까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를 좀 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극각 갖는 좌표들을. 그러니까 1, 0, 마이너스 3, 2 이렇게 해주면 일단은 1이 보이고요.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처리해주니까 자, 인수분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x 마이너스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x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에 또 x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제곱되겠죠? 오, 자, 아름다운 이런 식 형태가 얻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문제를 보게 되면 3참수가 이렇게 중근 갖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럼 원래 함수를 가게 되게 되면 자, 마이너스니까 감소가 돼야 되겠고 감소 그다음 열심히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증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 좌표 마이너스 여기 좌표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이제 이게 함수값을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해야 되는데 절대값 부분이 자, 일단은 1일 때 여기 값부터 좀 구해 놓을까요? 1일 때 이제 함수값을 구해야 되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8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돼서 요 값을 좀 잘 살피게 되게 되면 9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a 플러스 9 그러니까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자,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x축이 이곳에 이렇게 있다면 이게 이제 그래프가 꺾여지면 이런 곳이 이제 미분 불가능한 곳이 몇 군데가 돼요? 두 군데가 돼요. 다른 곳을 이렇게 그어도 두 군데가 되고 자, 근데 이제 이곳을 긋게 될 때 이제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아주 좀 재미난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긋게 되면 이때는 이제 이곳을 꺾어져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접근하고 이쪽으로 접근했을 때 접선 기울기가 둘 다 0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기가 이제 미분 가능이 되죠. 이쪽이 이제 미분 불가능.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한 개다. 이런 얘기는 자, 이 x축이 이제 이곳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즉 이 값이 0이 돼야 되겠다. 즉 a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 이런 부분들이 되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열심히 꺾어서 이제 그래프를 올리는 이런 함수하고 y는 절대값 x 그래프 이런 부분하고 이제 k하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라.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또 그럼 k 값이 좀 어떻게 또 그어져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어지게 될 때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k 값이 돼야 되지. 다른 때 이쪽에 그렇게 되면 두 개가 되고 이때 그렇게 되면 네 개가 되잖아요.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올라간 이 좌표라는 것은 마이너스 2일 때 이 그 값이 이렇게 대칭해서 올라간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함수 값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숫자가 또 좀 커질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를 4제곱하게 되니까 이건 1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4, 6, 24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마이너스 해볼까? 마이너스 16인가요?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a 값이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게 소거가 되니까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7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7 꺾어서 올려서 위에 값이 플러스 27로 바뀌는 거니까 k 값은 27이 됐을 때 27이 됐을 때 자, 문제의 뜻에 성립하는 자, 서로 다른 세의 실근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4참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완벽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문제 시작은 절대값이 있는 이런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미분에서 극각 가는 좌표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감소, 증가, 감소로 바뀌지 않고 계속 증가. 됐습니까?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해서 계속 증가 이런 형태로 바뀌었을 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게 되게 되면 미분 불가능점이 하나가 되느냐, 바로 이제 요 점, 여기 이제 x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a 값을 구했고요. 그 꺾어진 부분에서 또 다시 근 세게 되려면 이 k 값 자체가 요 극소값 부분에 올라간 이 형태가 k 값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중요한 부분이라서 큰 흐름틀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리는데도 그 내용 좀 만만치 않은 느낌이 좀 팍 듭니다.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9에 내접하는 원뿔이 있습니다. 이 원뿔 부피 어떻게 하면 최대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자, 이 부분 원부피 하려면 이렇게 해서 원뿔의 반지름의 원뿔의 높이 이렇게 필요한 건데, 이렇게 연결할 때 이게 이제 큰 9의 반지름이니까 이게 3이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모양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림은 완전 엉터리로 그렸는데, 지우고 그래도 좀 약간의 좀 비슷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져야 되잖아요. 반지름이니까. 그죠? 이 길이 3, 3.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려야 되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그 부분을 이제 반지름 R이라고 하고, 높이를 전체 높이, 그냥 요만큼, 일단 요만큼 높이를 하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관계식이 얻어지니까. 저 이곳에서 무슨 관계식이 얻어지겠습니까? 피타고라스 관계가 얻어지죠. R제곱 더하기 H제곱 이렇게 되면 9되는 이런 관계. 됐습니까? 자, 이제 부피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뿌리 부피니까 3분의 1에다가 파이 써야 되겠고, 이쪽이 이제 밑넓이가 원기둥이 되니까 뭐가 되죠? 파이 r제곱 이렇게 됐고, 높이 자체를 이제 이렇게 처리해서 3 더하기 h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뿔의 부피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제 이 r 부분을 제가 아까 구했던 이제 관계식을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파이, 그다음에 이 곳에다가 어떻게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9 마이너스 h 제곱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여기 뭐 3 플러스 h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식을 그대로 좀 전개해도 되고요. 그대로 전개한 식도 있고, 또 다시 요거를 좀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3 마이너스 h, 3 플러스 h의 뭐 제곱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까? 3분의 파이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그래프 모양들은 이제 조금 신경 쓸 수가 있죠. 최고차가 음인 그래프인 거는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3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0보다 큰 곳에서 풀으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최대가 되겠다, 이걸 구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 부분에서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이 어느 정도 또 학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극대하고 극소 부분의 정 가운데 부분, 3차함수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자, 이렇게 이제 중근 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렇게 그리게 되게 되면 이렇게 좌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나올 때, 요 길이비가 1대 1대 1이 된다. 혹시 이런 학습이 돼 있다면, 자, 이 좌표가 6인데 그러면 한 칸 간격이 각각 2 간격이 돼야 되니까, 이 좌표를 굳이 우리가 막 미분 이런 걸 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이 좌표가 1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 이제 최대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최대 부피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곳에 이제 1을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대입하니까 3분의 파이에다가 1 대입하면 2가 되겠고, 여기는 4니까 1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분의 32파이, 3분의 32파이 이렇게 이제 곧바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반드시 학습돼 있다는 이제 보장이 없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그냥 정상적인 풀이로 진행한다면 3분의 파이는 이렇게 있고요. 이걸 좀 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h 세제곱 마이너스 3h 제곱, 그 다음에 h를 곱하니까 플러스, 맞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9h 플러스 27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미분을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3분의 파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h 제곱 마이너스 6h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 공식 튀어나가면 여기 이제 h 제곱 플러스 2h 마이너스 3이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인수분해서 h 플러스 3, h 마이너스 1. h 값이 음수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h가 1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구했던 이 좌표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전개해서 미분까지 해서 찾느냐, 아니면 이제 평상시 공부한 그래프 개형 이렇게 이용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곧바로 찾느냐, 그런 부분.
이제 평상시 학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시험 장소에서 이 부분들을 산수를 계속 많이 진행하겠다. 자, 동호여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시험 문제 문항수가 좀 적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시험 문항수가 많은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자, 공부 평상시에 좀 해서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앞쪽에서 제시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이를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 차분하게 이렇게 좀 전개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그래도 뭐 가능하겠죠. 자, 조금 이제 이론 공부들을 좀 하라 이런 교훈을 또 남겨주는 그런 15번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이미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인식을 만족하는 연속함수 fx와 상수 a에 대하여 f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인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 인테그랄 이곳에 변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제일 먼저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좌변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이니까 0 처리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7 플러스 a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a 값은 2 이렇게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a 값은 구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f2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fx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변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풀이를 뭐 해야 되냐? 자, 풀이 원리가 미분이라는 사실을 좀 학습했습니까? 이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분 과정 거치면 fx가 되겠고 그러면 3x 제곱 26 12x 플러스 7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f2를 구하면 4 3 12 24 7 오 이렇게 커지네요. 그러면 36에 43 됩니까? 자, 숫자가 커지니까 오호 느낌이 또 좀 잠시 싸해지는데 자, 그래도 뭐 큰 틀을 원리식 했으니까 맞겠죠. 자,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 자, 여기 이제 같은 숫자 집어넣어서 전체 0 만들어가는 거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데 뭐 당연한 아이디어가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변수 x가 있을 땐 풀이 원리에 반드시 뭐가 관여된다? 미분이 관여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것도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이 식이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자, 서술형 첫 번째 문제라서 그런지 조금 좀 간단한 문제가 나와서 좀 다행입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 미수가 없었다면 이 문제는 이제 좀 이렇게 두 가지 원리만 잘 지키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fx는 늠름하게 가르쳐 줬는데 자, 이 부분이 이런 거의 부정적분이다.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fx 더하기 gx 한번 써볼까요? 이 부분은 이 fx 빼기 gx 요 녀석들에 대한 이런 함수에 대해서 뭘 하다? 부정적분을 한 결과다. 이런 얘기가 된 걸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분이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풀죠? 이런 건 뭐 풀이법은 달리 없습니다. 미분을 해야 되겠죠. 미분을 하게 되면 이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나오는 거겠고 우리는 이제 g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gx 더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 fx 마이너스 f 프라임 x다. 이렇게 좀 식을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배의 fx가 4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 되겠고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분하게 되면 3, 4, 12x 제곱 5, 2, 9, 18x 마이너스 8 숫자 엄청 커질 겁니다. 계산 잘 해야 되겠습니다. 8x 세제곱 2, 9, 18, 12 그러니까 18, 12 그럼 어떻게 되죠? 6x 제곱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8, 16에다가 또 마이너스 18 이렇게 쳐야 되는 거 마이너스 34x가 되겠고 플러스 2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원래 이제 gx를 이제 이렇게 놔야 되는 거죠.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t 이렇게 됐을 때 미분하게 되면 3ax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됐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g 프라임 x 한 결과 이게 두 개를 이제 더하기 한 게 이제 좌변에 써 있을 텐데 이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 이런 걸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는 8이 되겠고 b 더하기 3a 해서 나온 결과니까 b 더하기 3, 8, 24 된 건데 그 결과가 6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그럼 얼마가 되죠? 이항시키니까 4에 4에서 마이너스 10
18이 되는 거죠. 어휴, 이게 갑자기 또 산수가 잘 안 되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 더하기 2B 이 결과가 그러면 C 요거 이건 뭐 또 얼마가요? 마이너스 36 이렇게 처리된 결과가 마이너스 34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C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죠? 2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D 플러스 C 한 결과는 상수항이니까 10 돼야 되는데, 자, 요게 C를 또 이항시키니까 D 값은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 뭐 이런 형태에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함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8x 세제곱 마이너스 18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이게 드디어 이제 gx를 구했으니까 gx 하고 그다음에 g2를 구해라. 2를 구하면 8 마이너스 18 플러스 2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에다가 5호 이건 0이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5호식이 좀 엄청나게 좀 이게 좀 큰 숫자들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네요. 자, 근데 뭐 그거는요 연산에 해당하는 거고, 맨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관심사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이 녀석은 이거의 부정적분이다. 부정적분 형태 딱 식을 쓰면 되겠고, 그곳에서 이제 미분해서 관계식에 우리가 구해갈 수 있는 형태의 이 식을 만들어 갔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변은 막 정리가 다 끝난 거니까 좌변은 저기 이미 문자 놓고 해서 이제 계수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또 나름 또 독특한 형태의 연산이 관해된 그런 문제니까 저 집중해가지고 또 학습을 또 좀 여러 번 또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습 조금 필요한 거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문항은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의요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x) 극값을 갖는 좌표들이 완벽하게 3개가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네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크기 순서대로 알겠습니다. 알파 맨 처음 거 최고차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극값 갖는 좌표가 무난하게 좀 하나가 좀 나온 겁니다. 3개 또 다 돼 있다는 이야기는 은근히 이제 뭔가 좀 많은 정보를 좀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 그런 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은 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최소값 이 모양을 보니까 4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최소값이 없다 이런 모양이 되니까 이런 그래프는 아니라는 뜻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 최소값 신경 써서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가 있는데 좀 맞게 그렸나요? 알파 이 부분이 알파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이 결과가 지금 12분의 7이 나온다고 했고, 요거 3개를 열심히 곱하기 한 결과가 됐는데, 지금 이 최소값이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감마 이렇게 집어넣을 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온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저기 좌표가 극값 갖는 좌표 베타 이렇게 처리되겠고, 되겠습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의 형태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타 값은 어떻게 될까요? F알파, F베타 곱하기 한 결과니까 12분의 7하고 F베타라는 결과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 이 3개를 좀 곱하기 해야 되는데, 이 결과 자체가 마이너스 36분의 35라고 지금 써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36이니까 소거가 되겠고 57, 35. 그럼 F베타가 결과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1이 된다 이런 뜻까지 됐습니까? 아주 정보를 아주 교묘하게 아주 좀 독특하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뭘 풀까요? 이때 방정식 fx는 a, 실근의 개수를 GA라고 했을 때 GA는 GA의 모든 불연속점 값을 구해달라. 이게 뭐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실은 엄청나게 쉬운 겁니다. 자, A라는 수를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게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실근 개수가 당연히 0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게 그게 되면 1개가 되겠고 이렇게 그으면 2개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GA라는 함수식들이 구해지는데, 우리가 이제 굳이 범위를 표시해 준다면 GA라는 식을 열심히 구해갈 때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을 때는 GA 값이 0 됐습니까?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면 1.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니까 이 값이 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이 부분에서 당연히 뭐가 되겠죠? 불연속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쭉 올라가서 12분의 7이 되게 될 때는 근이 지금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개가 됩니다. 그거보다 커지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고,
작을 때는 2개. 그러니까 여기 3되는 이 부분, 여기 이제 1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연결고리가 안 되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때. 그러니까 또 12분의 7에서 또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수령 답지 쓸 때 이제 여기 구간 형태에서 이 값들을 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간단히 좀 설명드리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또 어디가 있죠? 이렇게 돼서 이 1 그을 때, 이때는 또 다시 또 3개가 되고 그 위에 가면 또 다시 2개가 됩니다. 또 이렇게 연결돼 갈 때 이 3개 부분에서 이제 연결고리가 안 되니까 또 역시 A 값이 1에서 A 값 요 세 군데에서 어떻게 되죠? 불연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GA라는 이 새로운 함수라는 것은 자, 마이너스 3분의 5, 그 다음 12분의 7, 그 다음 1 이곳에서 불연속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이 A값 이 세 개를 전부 다 어떻게 해달라? 더하게 해달라. 이 2분을 더하게 해달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2분의 7에다가 3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고, 그럼 12분의 7이고 여기는 4를 곱하는 거야. 8 이렇게 처리 곱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1 이 부분이 세 개의 합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12분의 1을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밌는데요. 자,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그런 형태가 아니라 뭐 개념 이해.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게 아주 재밌었습니다.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 극값을 갖는 좌표가 3개였다 이런 얘기고,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경 이런 게 아니고 그래프경 그려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최소값이 이제 가장 낮은 값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중간에 이제 극소 형태가 이 부분이 돼야 되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해서 그려갈 때 이 부분이 12분의 7, 이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두 개의 값 결정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함수값 주어진 거에서 결정돼서 f 베타 값도 알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a를 이렇게 그어서 개수 뭐 2개입니다 이렇게 이제 GA를 만들어가는 이런 식인데, 제가 이제 범위 표시는 좀 이렇게 일부 샘플만 조금 보여드리고 이제 더 안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옆에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불연속되는 곳이 3곳이었다. 그리고 3개의 좌표가 이렇게 나온 결과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동호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되게 설명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8번 끝으로 동호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